이수감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3장 과학으로 보는 세상 5. 음악이 과학을 만날 때 서양 음악의 기본 12음계 우리의 일상은 음악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벨소리도 간단한 음악이고 라디오 채널은 다양한 노래와 음악을 들려줍니다. 음악 없는 드라마와 영화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양 음악의 바탕을 이루는 12음계에 녹아있는 과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루어지는 음계의 탄생 배경에는 다소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나긴 서양 음악의 역사에서 수많은 시도를 통해 서서히 자리 잡은 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12음계입니다. 한 옥타브 안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의 음과 그 사이에 5개의 반음이 들어가서 12개의 음을 이룹니다. 예컨대 피아노에도 7개의 흰 건반과 5개의 검은 건반이 반복되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보다 적거나 더 많은 음계의 음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 음악에서는 12개의 음을 이용해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여기에 과학적 고찰이 더해져 튼튼한 음악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소리, 파동 소리와 음에 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진동 혹은 파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공기의 진동입니다. 물건을 타격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물체가 순간적으로 주변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국소적인 공기의 진동은 주변 공기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우리 귀 속의 고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느끼게 해줍니다. 단일 주파수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3과 같이 됩니다. 소리 진동이 반복되고 있죠. 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초 동안에 아래 위로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 혹은 주파수라고 합니다. 예컨대 440Hz라고 하면 1초에 440번 진동하는 소리이고 음악에서는 라 음에 해당합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시작 전에 악기들이 서로 조율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지요? 그 음이 바로 라 음이고 440Hz의 소리입니다. 높은 음은 높은 진동수를, 낮은 음은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높은 음은 파장이 짧습니다. 피타고라스 음계와 순정률 서양 12음계의 첫 번째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수학에서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사람이죠. 당시에는 파장이나 진동수 등의 개념이 지금처럼 체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악기에서 사용되는 탄성이 있는 줄 2개 A와 B를 준비하여 약간 당겨서 양쪽을 고정합니다. 두 줄은 같은 굵기, 같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 줄을 당긴 힘도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한 줄의 길이가 다른 줄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줄을 튕기면 그림 3-4의 점선처럼 줄이 아래 위로 진동하며 소리를 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만든 줄에서 나온 두 소리가 서로 어울린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줄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은 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소리 진동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줄 A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은 줄 B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의 절반입니다. 그러므로 진동수는 2배가 되죠.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첫 시작점에서 진동이 시작된 다음 새 시작점에 이르면 두 진동은 다시 만납니다.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손뼉치기 실험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해 봅시다. 한 사람은 1초에 손뼉을 한 번씩 치고 나머지 한 사람은 2초에 한 번씩 칩니다. 시작할 때 같이 손뼉을 쳤다면 2초에 한 번씩 두 사람의 박수 소리는 만나겠죠? 직관적으로 이 상황은 조화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소리음의 파장 비율이나 진동수 비율이 1:2가 될 때 두 음이 한 옥타브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를 이용해 시작음 도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도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줄의 길이 비율이 1대2보다 살짝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즉 2대3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손뼉치기 실험을 해봅시다. 2초마다 손뼉을 치는 사람과 3초마다 손뼉을 치는 사람은 6초마다 한 번씩 동시에 손뼉을 칩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나쁘지 않은 조화입니다. 음악에서는 이와 같은 진동수 비율을 가진 두 음을 완전 5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조화를 느낄 수 있죠. 이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웃한 현이 서로 완전 5도의 관계인데 이는 우연이 아니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음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악기 제작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음 도와 완전 5도 관계에 있는 음인 솔을 찾았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솔 음에서 다시 완전 5도 올라가서 음을 찾았는데 그것은 이미 찾은 높은 도 음보다 높아서 한 옥타브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찾은 음이 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옥타브에 있는 12음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방법에서 높은 도와 완전 5도 관계인 파음을 찾으면 낮은 도음과 3대 4의 진동수 비율을 이루어 매우 조화롭게 들리지만 시음에서 완전 5도를 이용해 찾은 파음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음 사이의 진동수 비율이 들쭉날쭉했던 것이죠. 두 음 사이의 간단한 조화에서 시작했지만 다 만들어 보니 비율이 균등하지 않은 음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비율 3대 4를 추가하여 만든 음률 체계가 서양 음악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순정률이라고 부릅니다. 순정률의 음 간격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에서 한 옥타브 높은 음까지 올라갈 때 12개의 반음을 거쳐 올라가야 하는데 동일한 정수 비율을 12번 곱해서 진동수가 2배 되는 음까지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수의 12제곱이 2가 될 때 이 미지의 수는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수 비율, 즉 유리수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순정률에서 평균율로 간단한 음악에서는 순정률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12음계 체계와 비교해서 들었을 때 곡에 따라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정률의 치명적인 단점은 조바꿈에서 발견됩니다. 노래방에서 음정이 너무 높은 노래를 몇 키 낮춰 불러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조바꿈인데 키를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게 같은 노래처럼 들리는 이유는 음정 간 진동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도와 레가 한음 차이고 레와 미가 한음 차이지만 순정률에서는 도와 레 사이의 주파수 비율과 레와 미 사이의 주파수 비율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조바꿈을 하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의 조바꿈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순정률이 아닌 다른 체계, 즉 평균율을 쓰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말경 유럽 음악에서 여러 조성을 한 곡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평균율입니다. 순정률의 2대 3과 3대 4의 주파수 비율에서 벗어나 이웃 간 음 간의 주파수 비율을 일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도음에서 시작했을 때 이 특별한 비율을 12번 반복하면 한 옥타브 높은 도에 도달해야 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풀면 특별한 비율 1대 1.0595가 나옵니다. 음악에서의 황금 비율이라 불릴만 한 것이죠. 이 평균율을 쓰면 완전 5도 관계의 두 음은 더 이상 2대 3의 주파수 비율이 아니라 2대 2.996614가 됩니다. 조바꿈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작곡가 바흐는 그의 작품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에서 12음계에서 가능한 장조 12개와 단조 12개를 이용한 곡들을 남겼고 이는 평균율의 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익숙한 곡들이 많으니 한번 찾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악기의 음색을 만드는 배음. 악기 소리나 노랫소리가 특정 높이의 음정을 나타낼 때 그것은 사실 여러 높이의 복잡한 음정이 섞인 소리입니다.
어떻게 무슨 성분들이 섞이냐에 따라 다른 음색을 나타냅니다. 이 소리의 섞임과 관련하여 악기에서 중요한 것이 배음입니다. 그림 3-4를 설명하면서 소리의 파장과 줄의 길이가 비례한다고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소리의 파장이 줄 길이의 2배입니다. 실제 악기에서는 줄 길이 2배의 파장을 가지는 소리 이외에 줄 길이와 같은 파장의 소리도 나고 줄 길이의 3분의 2의 파장을 가진 소리 등 여러 소리가 납니다.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대입해보면 줄에서 나는 소리의 진동수는 주된 소리에서 시작하여 그 위로 여러 옥타브의 같은 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리의 어우러짐이 조화로울 때 우리는 음이 듣기 좋다고 느낍니다. 고가의 명품 악기들이 그 어우러짐을 멋지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녹음 기술. 음악을 디지털 기기로 녹음할 때도 과학적 지식이 매우 유용합니다. 디지털 영상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은 것이듯이 디지털 녹음도 순간순간 소리 정보를 취합합니다. 아날로그 녹음과 달리 디지털 녹음은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보를 센서로부터 읽는 작업을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소리 샘플링은 매우 조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초에 수만 번 샘플링 되어야 우리가 듣기에 무리가 없는 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조밀한 샘플링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소리는 진동입니다. 간단한 진동파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파동이 삼각함수 사인으로 표현되었다는 가정도 덧붙이겠습니다. 이 파동을 디지털 기기로 측정하면 정해진 시간마다 띄엄띄엄 샘플링하게 됩니다. 측정을 마치고 나면 샘플링한 정보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다시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복원하려는 소리 파동이 삼각함수 사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용하더라도 그림 3-5처럼 파장이 더 큰 파동으로 복원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좀 더 촘촘하게 샘플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나이퀴스트 세넌 표본화 정리입니다. 소리와 같은 어떤 진동 신호가 있을 때 샘플링 후 복원하고 싶은 주파수가 있다면 그 2배의 속도로 샘플링해야 한다는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리 신호가 있을 때 440Hz까지 녹음하고 싶다면 880Hz 샘플링, 즉 1초에 880번 샘플링해야 원하는 440Hz까지의 음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높은 주파수는 대략 2만 Hz이며 그 이상 올라가면 초음파 영역이어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녹음 재생하는 음악을 위해서 이 이상의 주파수를 포함할 필요는 없겠죠? 나이퀴스트 셰넌 표본화 정리에 따라 2만 Hz의 2배인 4만 Hz 샘플링 속도, 다시 말해 1초에 최소 4만 번 이상 소리 정보를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 CD의 경우 44,100Hz의 샘플링 속도가 표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인터넷 화상 채팅을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샘플링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좋을 때는 48,000Hz 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만 Hz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샘플링 속도의 절반인 5,000Hz 이상의 소리는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과학기술은 언제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음악회 현장에서 듣는 악기 소리, 노랫소리에 견줄 바는 못 되지만 CD로 듣는 클래식, 인터넷으로 듣는 가요 한 소절은 늘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